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의 광물 딜과 우크라이나 국가 빚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로스차일드의 일격을 가하나 광물 딜은 우크라이나 국채를 휴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전에서 이제 전사자 규모 여기에 대한 수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130만 정도, 그리고 러시아는 11만 명 정도. 그리고 한국군 파병,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여전히 옵션으로 살아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슈타인 섬 고객 명단,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FBI 국장 파텔이 이것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이제 이 명단 공개가 있다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중에 나온다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이제 조르제스크 후보에 대해서 이 루마니아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죄명, 황당한 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리고 러시아에 협조적이었다. 러시아를 테러리스트로 분류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최고 20년형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죄명으로 이렇게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법원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루마니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서구는 루마니아를 아주 좋은 대포밥 후보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죠. 서구 카톨릭 세계가 증오하는 종교입니다. 세르비아, 러시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로만도 이 슬라브인이라고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서구 세력들, 이들은 이제 유로피안 백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슬라브인 전체를 이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들고 이것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러시아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디자인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루지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죠. 그루지아 국민들은 현명해서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젤레니 때문에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루마니아가 그 다음 후보군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토군은 루마니아에서 착실하게 이렇게 군사 전력을 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루마니아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루마니아 국민들 상당수는 이제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적대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일본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서구의 엘리트 세력들이 이 루마니아의 지배 계급들에 많이 이렇게 이제 매긴 거죠. 그리고 루마니아 지배 계급은 이 국민들에게 루소포비아를 주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구에 잘 보이는 거고, 또 서구 지배 계급에 잘 보이면은 자기들에게 이제 금전적인 베니핏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미국과 서구가 힘이 약한 나라, 이 전략적으로 이제 대포밥으로 활용할 때 이 나라를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똑같은 작업을 했죠. 루마니아 국민들 부디 이제 현명한 결단을 내리고, 만약에 이 검찰이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를 기소한다, 이 경우 국민들이 일단 길에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국가 빚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나 그리고 영국, 프랑스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는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이 로스차일드가 전쟁으로 이제 큰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신화입니다. 이 장경덕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지만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나폴레옹이 돌아오고 이제 월터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있는데 로스차일드는 영국의 이제 금융가에다가 나폴레옹이 이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채권 이런 게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싸게 쓸어 담은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패배를 확인하고 이게 폭등하자 떼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수익은커녕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슬기롭게 극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건 자체는 로스차일드 형제들에게 좀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돈을 번 역사들을 보면은 아주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하듯이 안전하다, 위험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한 베네핏이 보일 때 이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결코 이 모험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형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과장됐는데 어쨌든 이 전쟁 신화가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도 역시 로스차일드는 좀 위기에 직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입니다. 2014년에 마이단 폭동이 있고 그리고 돈바스 내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는 위기죠. 그래서 대외 채무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갚지를 못했습니다. 러시아에도 이제 많은 빚을 지고 있죠. 뭐 30억 달러, 하나로는 뭐 한 4조 넘죠. 지금 환율로는요. 이 정도 이제 채권을 이제 러시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로스차일드 재단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차일드는 어차피 카자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짜 뿌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남쪽 뭐 조지아 이런 데입니다. 여기가 이제 카자리안 땅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러시아 언론입니다만 야 러시아가 돈을 빌려줬는데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돈바스 내전은 우크라이나 내 내전입니다. 그리고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이죠. 이것은 예외를 하겠습니다. 뭐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빌려준 돈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6월에 자 우크라이나로부터 7,500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에도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위기, 우크라이나가 대외 부채를 이제 제때 갚지 못하자 로스차일드 뱅커는 늘 이것을 이제 롤오버 해줬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어떤 이제 주 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이제 채권국은 누군가? 바로 이제 영국과 프랑스죠. 영국과 프랑스는 대리인입니다. 결국 그 배후에는 로스차일드 재단이 있는 거죠. 이 로스차일드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가 빚과 이제 이렇게 로스차일드 이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뭐 여러분도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국가 빚을 이제 제대로 갚지 못해서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 로스차일드 뱅크가 또다시 이제 등장을 해서 이 롤오버를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2022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채가 이제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싸게 이제 쓸어 담은 세력이 있습니다. 역시 영국과 프랑스죠.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로스차일드 재단이죠. 로스차일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영국과 프랑스 은행을 거쳤기 때문에 결국 그 배후에 로스차일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로스차일드 뱅크라고 따로 있습니다만 그리고 마크롱 역시 이제 로스차일드 은행 출신이죠. 자 어쨌든 작년 9월에 이 우크라이나 국가 빚을 이제 다시 이렇게 롤오버 했습니다. 총 규모는 얼마일까?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올랐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대외 부채 이것은 1,000억 불입니다. 뭐 러시아에도 뭐 그때 빚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만 한 불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러시아가 이미 많은 땅을 먹었기 때문에 이건 뭐 의미가 없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대외 부채는 이제 외국에 진 빚입니다. 이것은 1,000억 불. 하나로는 뭐 한 140조, 145조 정도 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국가 빚을 이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늘색은 우크라이나 내부,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진 빚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올리가크들이죠.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제 거부 집단들. 이들에게 빌려준 거. 그리고 노란 부분은 대외 부채입니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 노란 부분 대외 부채.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부채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집중적으로 돈을 주고 무기도 줬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은 뭐 랜드리스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이제 전쟁 지원금 이것은 대외 부채로 이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등장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우크라이나 내에서 받아내야 될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빚을 진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겠다. 그리고 그 물건을 이렇게 확보하겠다. 그게 바로 지금 광물딜입니다. 트럼프가 광물딜을 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미국 국가의 재정 상태를 위해서 야 전쟁에 우리가 좀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가져와야 되겠어. 이 젤렌스키는 야 그거 빌려준 거 아니잖아. 그냥 지원해 준 거잖아. 야 웃기지 마. 미국이 빌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역시 랜드리스를 거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외 부채로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 이 국가 부채, 이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가 채권이 있습니다. 뭐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겠죠.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크라이나 내에 광물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국채를 뭐 갚는다 이런 데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외 부채에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것은 미국 거야. 이렇게 딱 이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 바로 그 작업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하려고 하는 광물 딜입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는 자, 우크라이나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뭐 이것보다 사실은 더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쫙 나타나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광물 자산 이건 내 거야 하고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 경우 우크라이나 국채를 갚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국가의 재정적인 여력은 그만큼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크라이나 국채는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트럼프와 로스차일드가 정면으로 붙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그리고 이쪽에는 영국, 프랑스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의 뭐 스타머니 그리고 마크롱 난리가 났죠. 와가지고 트럼프와 뭐 광물들이 웬 말이냐, 전쟁을 계속해야지. 일단 광물들 자체 이제 반대는 하지 못하고 자, 전쟁을 계속하자. 전쟁을 계속하는 한 일단 우크라이나 채권이나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이것은 계속 플로팅한 그런 상태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중단하고 종전을 하고 정산을 한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5천억 불지 광물 이건 내 거 이렇게 딱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채를 들고 있는 자, 영국 그 배후에는 이제 로스차일드가 있겠죠. 이들은 붕 이제 공중에 뜨는 거죠.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깡통 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백몇십조 사실은 뭐 이것보다 더 되겠죠. 이 지금까지 이 트럼프가 야, 프랑스와 영국은 자기 목은 챙겼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망해도 자신들의 목은 챙겼는데 미국은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것이 광물들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국채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차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채는 프랑스와 영국 은행들이 이렇게 헐값에 싹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겠죠. 자, 트럼프가 나타나서 광물 자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마크롱이 그저께 왜 왔을까? 그리고 오늘 스타머가 왜 왔을까? 난리가 난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한들 뭔 이제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계속해야지 지금 당장 이제 들고 있는 이게 뭐 어떻게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뭐 플로팅한 상태로 뭐 지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막 가격을 서포트하면서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을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나타나서 광물 5천억 불치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 결국 자신들이 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채 이게 후순위로 밀린다는 겁니다. 선순위가 결국 이제 이 트럼프가 하는 광물 딜이죠. 엄청난 이제 재앙이 될 겁니다. 물론 금액 자체가 뭐 엄청 많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이 전쟁에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 모두 엄청난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쨌든 뭐 본전은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깡통을 차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뭐 마크롱이나 스타머는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마크롱이 와가지고 뭐 트럼프에게 아부도 하고 디어 트럼프 이렇게 이제 아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통하지가 않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영국 총리 스타머가 왔습니다. 뭐 프랑스인이 올 때보다 영국인이 오니까 이제 더 좀 거칠게 행동을 합니다. 뭐 영어가 통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머가 옆에 와서 뭐 쫑알쫑알거립니다. 마크롱이 쫑알쫑알거렸는데 트럼프는 무시했죠. 이 스타머에게는 직접 받아쳤습니다. 뭐 스타머가 전쟁을 계속하자 어쩌고 했겠죠.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미국이 없는데 영국 혼자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받아칩니다. 이거 뭐 스타머 얼굴이 붉어지죠. 그리고 이제 당황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미국 없이 너희들이 러시아 상대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웃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는 딱 못을 박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그래서 나토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유. 이것은 일단 자신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밀어 넣었기 때문에 물론 그 배후에는 이제 로스차일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가 우크라이나 국채 가격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채 가격이 뭐 트럼프가 되면은 좀 이렇게 이제 종전이 오고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국채는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뭐 이 런던과 그리고 이제 이 파리의 이제 금융가에서 이렇게 지들끼리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이렇게 좀 띄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광물딜 이야기를 하자 수직으로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 딜을 완성한다. 젤렌스키가 이제 타협을 보고 야 일단 이만큼의 광물은 우리 거야. 뭐 그게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파서 나오면은 일단 먼저 미국이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이 정식 우크라이나 국채는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우크라이나 국채 뭐 지금 갑자기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서포트한 가격 지금까지 이제 땡긴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나 광물들이 완성되면은 이것은 더 급락하게 될 겁니다. 큰 손실을 영국과 프랑스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가 운명 여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와 러시아 사이 모종의 딜이 있다면 만약에 지금 시리아처럼 우크라이나가 그냥 나라가 쪼개지고 뭐 갈갈이 찢어지는 겁니다. 뭐 갈리시아는 폴란드로 가고 나머지 지역은 헝가리나 루마니아 가고 또 중간에 뭐 하나 남고 많은 영역을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게 된다. 이때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포션은 더욱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푸틴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이제 트럼프가 맺은 광물들 그것만 이렇게 이제 지켜주면 됩니다. 그럼 뭐 트럼프는 why not 하면서 어쨌든 본전은 챙겼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유럽의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대외 부채는 뭐 1000억 불, 뭐 140조 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너무나 많은 돈을 이 우크라이나 전에 쏟아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2000억 불 더 쏟아부었죠. 그리고 전쟁 전에도 쏟아부은 게 있습니다. 뭐 한 5천억 불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500조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뽕 하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가 운명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그들은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러시아와 싸우자니 겁이 나는 겁니다. 유럽은 지금 머리에 찌가 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발목 잡고 제발 같이 싸웁시다. 우크라이나 무기를 집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미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광물 분포도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뭐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매장량 그리고 가치 이것으로 따졌을 때는 이 그림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러시아가 차지한 영역에 우크라이나 광물 자산의 한 75%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만 실제 이 돈바스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의 최대 한 70% 정도는 러시아가 장악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추가적인 영토를 확보하게 되면은 더 많은 포션이 러시아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드네프르가 문제입니다. 지금 돈바스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만드는 참호 기지 이런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이 드네프르까지 쭉 달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중요한 광물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뭐 한 80% 이상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끝나는 거죠. 자, 지금 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 각국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고 지금 눈물을 쏟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USAID와 이제 젤렌스키 관련돼서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USAID는 무려 400만 불을 이 젤렌스키가 타임지에 이제 올해의 인물 이렇게 표지 사진이 있었죠. 거기에 올렸는데 400만 불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미국 국민들의 혈세를 이런 데 낭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사자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정보 소스를 가지고 계신데, 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백악관의 이제 군사 안보 보좌 이제 자문역을 했습니다.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은 이제 자신의 정보 소스, 뭐 DIA 그리고 펜타곤의 다른 이제 군 관련된 정보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가장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많은 이제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한 120만에서 150만 명 정도의 전사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그냥 130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은 한 10만 명 정도가 전사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체첸은 따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뭐 체첸은 약간 독립공화국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체첸이 이번에 이제 큰 희생을 치렀는데 10,000명 정도가 전사했습니다. 합치면은 우크라이나는 120에서 이제 150만, 그리고 러시아 측은 11만 명 정도가 전사했다. 충격적인 뉴스죠. 이것은 남아있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재앙적인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징집해서 100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100만이 사라지고 러시아는 추가로 한 10만 명 정도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건데 결국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서구와 미국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5명의 우크라이나 포로가 돌아왔습니다. 포로 교환이 있었는데 뭐 러시아 측이 몇 명의 병사가 갔다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95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전쟁 포로 이야기가 나오면은 북한군 포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뭐 어린이 조선일보에 한국은 70년 지나도 유해를 찾아오는데 북한 군인은 10년 넘게 부모도 못 만난대요. 이렇게 이제 어린이 조선일보에 올렸다고 합니다.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군 포로의 존재 여부.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군 11,000명이 쿠르스크에 왔냐? 새빨간 거짓말이죠. 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북한군 포로가 진짜냐? 물론 저는 이제 북한군 포로라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이제 협력 요원들, 뭐 고급 장교들 혹은 포탄이나 뭐 혹은 포 관련돼서 뭐 기술 인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뭐 규모는 작지만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런 인원들조차 이 러시아 측 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서구의 종군 기자들, 이들 눈에 포착이 되지 않은 거죠. 당연히 러시아 종군 기자들 눈에도 이제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도 저는 뭐 거의 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코리아 타임즈입니다. ICRC 국제 적시자사입니다. 국제 적시자사는 전쟁 포로를 관리합니다.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자, A라는 국가가 전쟁 포로를 잡습니다. 이 전쟁 포로는 자신의 군번, 이름, 뭐 생년월일, 그리고 고향은 어디다, 어떤 군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했다. 이런 이제 군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즉시 이 전쟁 포로를 잡은 사람은 국제 적시자사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국제 적시자사는 이들 명단을 이렇게 받아서 계속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신을 수거하면은 뭐 병적 상대 이런 거 보면서 국제 적시자사에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포로 교환, 이것도 국제 적시자사가 하게 됩니다. 포로를 교환하면서 혹시 러시아 땅에서 우크라이나 포로가 뭐 학대를 받았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로의 지위, 또 이제 포로를 학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한국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미국도 여기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쟁 포로 관련된 거, 적의 시신 관련된 거 모두 국제 적시자사가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상호간에 이제 제네바 협약을 잘 준수하는가, 이것을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 포로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확인이 되었으면 무조건 공개해야 됩니다.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을 거부한다는 뜻은 북한 포로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당국에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관련 당국은 국제법에 따라서 이 국제 적시자사나 뭐 지원단체 이들이 전쟁 포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 포로나 그리고 북한군 시신에 대해서 국제 적시자사에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 방송 밑에 댓글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인간들 있죠. 물론 이 한국의 언론들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왜 여기에 매달려 있는가? 아직까지도 여기에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군 떡밥, 이것은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렇게 이제 세계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군이 저기 들어와서 싸우고 있다, 한국군이 가서 북한군을 파괴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전에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으로 돌아옵시다. 뭐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나라가 지금 뭐 쑥대밭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군 떡밥,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정원을 통해서. 혹시 여기에 여당과 야당 모두 야합을 한 것이 아닌가? 자, 일단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주도한 전쟁입니다.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트럼프는 미군은 보내지 않겠다. 미국은 참전하지 않겠다. 더 이상 미국 무기를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유럽 국가에게 당신들이 싸우고 싶으면 싸워. 그리고 한국군을 보내겠다. 알았어 해. 일본군을 보내겠다. 알았어 해. 이것이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트럼프나 미국 국민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 러시아 국민들의 생명, 뭐 유럽군의 생명, 뭐 한국군의 생명,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미국은 러우전에서 빠지고 러시아와 서유럽, 지들끼리 죽고 살기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진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죠. 물론 노골적으로 이것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유럽 애들이 싸우겠다. 뭐 알았어 해. 한국군을 보내겠다. 알았어 해. 이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여야는 미국에 이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있다면 후보로 나오게 되겠죠.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야 우리가 진짜 미국이야. 더불당이 웬 좌익당이냐. 우리는 진짜 이제 중도 보수당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미국의 구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떡밥을 계속 이렇게 뭐 조선일보나 그리고 뭐 한국의 KBS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가공을 하고 프로파간다죠. 프로파간다.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여전히 한국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